시작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바른미래당 미세먼지 특위 제2차 회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세먼지 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부위원장이고요. 장진영입니다. 먼저 오늘이 이제 미세먼지 특위 2차 회의인데요. 공개 회의로는 처음이기 때문에 미세먼지 특위 설치 배경을 말씀드리고 간단한 운영 계획 그리고 이 특위의 위원님들, 자문위원님들을 소개하고 그다음에 이제 모두 발언을 세 분으로부터 듣고 여기까지가 이제 공개 회의를 진행을 하고 그 이후로는 환경부 업무보고 및 간담회 그다음에 기타 우리 특위 운영 방안에 관한 논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는 식으로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세먼지 특위는 바른미래당 미세먼지 특위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정당에서 가장 먼저 설치된 미세먼지 전문 특위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올해 특히 심해진 미세먼지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정치권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특히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께서 이 미세먼지는 초당적으로 여야 구분 없이 대처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범국가 미세먼지 특위를 제안을 하셨고 반기문 총장을 그 위원장으로 추천을 하셨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것을 수용해서 여러분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미세먼지 범국가 기구가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것과는 별도로 바른미래당도 우리 공단으로서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앞으로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추진할 부분에 대해서는 뭐 세부적인 것을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이제 배경이 그렇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우리 특위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위는 환경, 과학, 산업, 보건복지 분야의 국회의원 그리고 전문가, 미세먼지 관련 단체, 그리고 당내 미세먼지 관련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이 다 함께하는 특위로 구성을 했습니다. 우리 특위의 위원장은 김동철 국회의원 김동철 의원이신데요. 국회 환노위 소속이십니다. 오늘 지역 일정 때문에 부득이 불참을 하셨고 대신에 우리 김관영 원내대표께서 참여를 했죠. 그리고 부위원장은 네 분이 있습니다. 신용현 과기방통위원회 국회의원이시고요. 그 다음에 김삼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또 국회의원장을 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최도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께서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저까지 이렇게 4명의 부위원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위원으로는 우리 바른미래당의 전 이제 그 지역위원장이시기도 하면서 서울 양재동에서 오클라호마 치과를 운영하고 계시는 정수창 위원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잠깐 그 소개를 하나하나 한 분 한 분 드렸어야 되는데 우리 신용현 부위원장님 먼저 죄송합니다.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사마 부위원장님이시고요. 최도자 부위원장님이십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정수창 위원님이십니다. 그리고 양건모 바른미래당의 보건위생특위위원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당내 위원이시고요. 당 외에서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신 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청전생산시스템 전략기획 단장인 최현석 단장님께서 함께하시고요. 또 안전성 평가연구소의 호흡기 질환제품 유효성 평가연구 단장인 이규홍 단장께서도 함께하십니다. 푸른 아시아 캠페인 김종우 실장님께서 함께하시고요.
대진대학교의 장석환 교수님도 함께하십니다. 그리고 녹색교통사무총장인 송상석 총장도 함께하시기로 했습니다. 이 중에서 푸른 아시아 캠페인에 김종우 실장님 오늘 참석하셨습니다. 김종우 실장님. 그리고 대진대의 물박사님이시죠. 장석환 교수님 함께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비공개 회의를 위해서 환경부에서도 대기환경정책관님이 참석하셨는데요. 김법정 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푸른 하늘 기획과신데요. 과에 계신 조유진 서기관님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참석자들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실무를 맡아서 우리 정책국의 오정래 국장님, 그리고 우리 국방위원님이십니다. 우리 국제위원님 성함이 네, 예, 이재인 우리 전문위원님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예, 이렇게 오늘 회의 참석자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럼 이어서 제가 미세먼지 때문에 이게 목이 낫질 않습니다. 2주 넘게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예, 미세먼지 특히 간사를 할 만하죠. 모두 발언 시간입니다. 어떻게 우리 원내대표님 간단하게 간단하게 한 말씀 주시고요. 네, 오늘 미세먼지 특위가 실질적으로 공식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손학규 대표께서 미세먼지 대책을 위한 범국가적 기구를 제안하셨고 또 그 위원장으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추천하셨는데 그것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수락하면서 범국가적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당 차원의 대책위를 만들어서 또 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잠재적으로 점검하고 노력해서 범국가적 기구에도 당의 의견들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을 내주신 여러 자문위원님들 또 환경부에서 특별히 도와주신 김법정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특별히 김관영 원내대표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과방위의 신용현 위원장님께서 모두 발언해 주시고. 네. 과방위 신용현 의원입니다. 오늘 김동철 위원장님께서 안 나오셨기 때문에 김동철 위원장님께서 하시고 싶었던 얘기까지 제가 같이 담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원내대표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미세먼지 해결 범국가기구를 처음 제안하고 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추천함에 따라 미세먼지 범국가기구가 활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은 해당 기구를 처음 제안한 책임에 걸맞게 이 기구의 활동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함과 동시에 또 감시도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3년 전부터 미세먼지 저감의 적기를 늦춰온 정부가 이번 미세먼지 범국가기구를 통해서는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대책을 만드는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제20대 국회가 개원했을 때 우리 바른미래당의 전신인 국민의당에서는 개원 10일 만에 제일 먼저 미세먼지 관련 세미나를 개최를 했고 정부 미세먼지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과학기술을 이용한 저감 방안들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후 19대 대선에서도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어느 당보다 앞서서 우리 당의 안철수 후보가 구체적인 미세먼지 공약을 제시했지만 당시 정부와 국회는 상대 후보를 공격하는 정쟁의 도구로만 이용해서 미세먼지 해결의 골든타임을 번번이 놓쳐왔습니다. 미세먼지가 국민 생존권까지 위협하자 정부가 대응에 나섰지만 그것이 실질적 효과적이라고 보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정확한 발생 원인 규명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요인이 주요 오염원인지, 어떤 방법으로 이를 측정할지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불분명합니다. 본 의원은 미세먼지 발생 오염원을 규명하고 공개토록 하는 법안을 마련해서 이를 근거로 오염원에 따라 책임을 묻고 오염원별의 효과적인 저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미세먼지에 대한 환경 기준이 국제기구의 권고 수준보다도 현저하게 낮습니다. 국제 기준으로 미세먼지가 나쁨이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예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이미 2016년 미세먼지 기준을 WHO 권고 기준으로 상향시키는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지만 통과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해당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국제적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우리나라를 강타했던 최악의 미세먼지 발생 원인 중 75%가 국외에 있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서풍 영향이 강한 우리나라는 중국 대기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만큼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책임을 묻고 공조를 통한 해결 방안 마련이 실패입니다. 중국뿐 아니라 일본, 대만, 필리핀 등 주요 중국발 미세먼지 피해국들과 공조를 확대해서 미세먼지 국가 간 이동 경로를 밝히고 저감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국제 공조 체제의 확립에 앞장서겠습니다. 넷째, 대안 없는 탈원전 정책 수정 없이 미세먼지 저감은 요원합니다. 장기적으로 원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것에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무리한 속도의 탈원전 정책이 결국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석탄, 갈탄 발전을 늘어나게 만들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 계획이 연착륙하는 동안 원전을 안전하게 이용하며 궁극적으로 미세먼지도 온실가스도 줄여나갈 수 있는 에너지 정책 전환을 바른미래당이 이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 관점에 대안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차량 이부제, 인공강우 실험, 미세먼지 관련 추정 등 비난 여론에 떠밀려 땜질식 처방만 내놓고 있을 뿐 근본적 대책은 부재합니다. 미세먼지가 1, 2년 안에 완전히 해결될 수는 없다는 점에서 반드시 미래에 초점을 둔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바른미래당은 과학기술을 이용한 저감 방안 개발 등 적용을 통해 미래 미세먼지까지 잡아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 한 가지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을 통한 저감 방안에서는 언론에 많이 나왔지만 학교, 공공기관, 지하철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선정해 한국형 스모그 프리타워를 시범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 환경부가 뒤늦게 한국 프리타워 기술을 말하고 있지만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당시 우리 당 안철수 후보의 주요 공약사항이기도 했습니다. 국내 지침 기술은 중국 기술보다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플라스마 기술의 일종인 코로나 활용 집진 기술이 소형 제품을 중심으로 이미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공기정화 설비인 헤파 필터보다 친환경 고효율의 알루미늄 전도성 섬유 필터가 국내 연구기관에서 개발되어 있습니다. 이런 국내 기술을 활용한 대형 집진 시설 시범 설치로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확인하고 효과가 입증된다면 단계적으로 설치를 확대해 나갈 수 있고 미세먼지 저감을 체감할 수 있을 뿐더러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빅데이터와 IoT 등 미래 기술을 활용한 도심 속 스마트 숲 시범 설치 및 단계적 확대 방안 등으로 도시숲 조성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 등 다양한 과학기술 활용 미세먼지 저감 기술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대단소리가 먼저 하시겠습니다. 네. 최도장 보건복지위원님께서 먼저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의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올바른 정보의 부족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정부의 권고에 의해 많은 국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호흡을 방해해 마스크를 쓰는 것이 건강에 더 해로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활동량이 많은 학생들 교실에는 문 닫고 공기청정기를 트는 것보다 창문을 열고 환기를 하는 것이 더 건강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농도에 따라서 사람들의 질환에 따라 사용 대상에 따라 무엇이 어떻게 해롭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확한 정보가 없습니다. 정부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그동안 인력과 예산 핑계만 대며 꼭 필요한 연구들은 빼놓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검증되지 않는 대책이 너무 많다는 점입니다. 지난번 고농도 미세먼지가 장기화되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검증되지 않는 대책들을 마구 쏟아냈습니다. 대표적으로 언급한 인공강우는 가능성과 실효성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환경부가 밝힌 환경인공위성 발사 계획은 수천억의 예산이 미세먼지 관찰에만 쓰여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국민들의 불안감을 악용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정책에 예산을 남용할까 우려스럽습니다. 셋째는 근시안적인 대책 때문에 장기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작년 추경으로 노인정과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가 보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각기 다른 기준으로 계약하면서 핵심인 유지보수 부분의 계약이 천차만별이었고 추후 관리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조차 없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현재 교육부는 학교 교실에 적합한 공기정화 장치에 대해 연구하고 있지만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라는 대통령의 말씀 한마디에 진행 중인 연구는 불필요한 연구가 되어버렸고 중복 그리고 과잉 투자도 우려됩니다. 당장에 급한 불을 끄는 것도 필요하지만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 뻔한데도 그냥 추진하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저는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활동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는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정부 연구 용역의 내용을 살피고 꼭 필요한 연구가 빠진 것은 없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검증되지 않는 대책이 세금만 낭비하지 않도록 각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 타당한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는 소외된 계층 없이 정책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른 5개년 종합관리대책의 방향을 점검하고 바른 대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우리 국민들도 하루아침에 미세먼지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3년 정부의 종합대책 이후 지금까지 크게 나아진 건 없었습니다. 또 다른 5년 후에도 잘못된 역사가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바른미래당이 앞장서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바른 대안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모두 발언으로는 김상화 국회 산자위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언론인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앞에서 다른 우리 원내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청와대가 손학규 대표께서 제안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기구 구성을 적극 수용을 하고 또 반기문 총장도 위원장직을 수락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는 여야도 없고 또 정파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미세먼지는 국경도 없습니다. 앞으로 범국가적 기구에서 유엔 산하기구나 다자간 협력 체계와의 협조를 통해서 중국과의 소통에 적극 나서 주실 것을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절반가량이 중국 등 국외에서 유입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신영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원인 분석에 대해서 또 중국이 이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국내에서도 미세먼지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서 이를 줄이려는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제가 산자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산업부가 발전회사의 석탄발전소의 수명 연장을 위한 성능 개선을 유보하라는 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향후 10년 안에 많은 석탄발전소가 문을 닫게 될 겁니다. 그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분명 긍정적인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발전회사 입장에서는 당장 생존을 걱정해야 할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될 겁니다. 석탄 발전소가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지에 대해서는 또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도 엇갈린다고 합니다. 그런 만큼 올봄 전력 수급이 충분할 때 석탄 발전소 가동을 최소화해서 석탄 발전소의 미세먼지 영향을 파악할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모두 발언을 모두 들었습니다. 공개회의는 여기까지.